자, 신년 초대석 이어갑니다. 이번 한 주는 새해를 맞아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초대해서 2024년 새해 전망과 각오를 들어보는 신년 대담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하죠.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부산 시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많이 우리 시정을 도와주셨고 특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원을 잊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부산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저희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부산도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네. 또 우리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요. 희망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경제 상황도 그렇고 뭔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많이 없습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 올 한 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작년에도 세계 경제나 이 한국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부산은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본 한 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GRDP도 상당히 상승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네. 또 이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 각종 브랜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부산이 아시아에서 6위를 기록했고요. 네. 또 지엔사라고 세계적인 평가 기관에서 스마트 도시 지수를 부산을 아시아 3위, 세계 15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3년 전보다 한 40계단이 뛰어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트립닷컴에서는 2023년에 급부상하는 여행지 맞아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부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이 이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또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냈고 그렇죠. 또 이것을 통해서 부산을 그 서울에 이어서 확실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는 중앙병 정부의 방침도 확실해졌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도 6년을 앞당기는 조기 확정을 이루어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산의 입장에서는 희망을 본 한 해였습니다. 네. 그 결과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도 3년 전에보다 한 10배가 늘었어요. 10배요? 예, 한 4조 정도 작년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네. 금년에는 한 6조 정도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오히려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잘 살려서 금년에는 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세계 경제나 이 한국 경제 상황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물론 뭐 민생의 어려움은 항상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살피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부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2024년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네. 그 발판 중 하나가 엑스포였는데 네네. 이 진짜 다시 한번 아쉬운 게 2030 엑스포 유치 부산이거든요. 이 부산의 미래를 바꿔놓는 일대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다들 기대했는데 청사진이 뭐 망가진 느낌이랄까요? 좀 뭔가 목표를 이룬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엑스포 유치 그 자체는 저희가 이루지 못했지만 네.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집약돼 있는 수도권 일극주의 이걸 극복하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바퀴로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두 바퀴로 돌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목표는 전혀 훼손됨이 없다. 변함없다. 지난 이제 12월에 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다 부산에 모여서 몇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부산을 싱가포르나 두바이, 홍콩과 같은 국제 비즈니스 자유도시 수준으로 이 부산을 국제 관문 도시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 그 특별법에는 다양한 특구 정책들을 다 모아놓은 일종의 특례 지역으로 부산 전체를 설정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또 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자유롭게 사람, 기업, 돈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법을 지금 부산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행안부하고 함께 이것을 논의를 해서 1월 내로 이 국회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안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상정이 되면 이번 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은 꼭 우리 부산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부산이 새로운 변화의 또 거점이 네.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엑스포 재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엑스포 재도전은 가능하죠. 물론 저기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세 번 그렇죠. 만에 세 번 만에 됐죠. 된 거고 엑스포도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또 상대가 워낙 우리가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나서 네. 버거운 상대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이 축적된 노하우와 또 이번 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부산이 얼마나 이 엑스포 유치에 적합한 도시냐라는 것은 충분히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 공론화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런 방침이 모아지면 결국은 이게 또 국가 과제가 돼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국가 과제로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금년 안에 재도전 여부를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부산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청사진이 분명해지고 맞습니다. 또 시민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치 성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게 이번에도 밝혀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가덕 신공항 건설에는 영향이 없을까 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뭐 조기 확정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예정대로 2029년에 개항할 수 있을까요? 12월 29일 날 며칠 됐죠. 12월 29일 날 국토부가 이 고시를 했습니다. 확정 고시를 했는데 그것은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해서 네. 이 모든 일정을 공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가덕도 공항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원했던 가덕도 공항 건설공단법이 통과가 돼서 조직까지 갖춰져서 네. 또 예산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 건설공단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부산시는 이미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협의를 작년에 부산시 단독으로 이미 시작을 했고 네. 또 금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보상이나 공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단 조직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 이것은 가덕도 공항 1년 늦어지는 게 부산 발전 10년 늦어지고 대한민국 발전 몇 년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덕도 공항만은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시정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려고 합니다. 네. 자, 시장님 모셔놓고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인터뷰를 이끈 것 같은데 새해니까 좀 희망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부산에 주어진 기회, 또 기대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부산에서 아이 키워야 되겠다. 부산에서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 뭐 저출산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청년들에게 부산을 찾도록 만드는 일도 그렇고 또 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부산시가 열심히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전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보육과 교육을 돌보미 측면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또 이 교육 내용도 부산시가 이 선도도시가 돼서 한국 교육을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 아래 지금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함께합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산시는 부산 교육부가 교육발전 특구를 그 2월달에 응모를 받아서 3, 4월에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부산을 교육발전 특구로 전체를 만들려고 하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로 한 보육, 교육, 돌봄 체제를 부산이 한번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 아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4년에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부산 시민들에게 특히 부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또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이 15분 도시 정책이 이제는 조금 착근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지역마다 이 앵커 시설이 되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이 그 시민 한 분 한 분이 원하는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좋은 삶의 질의 터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이고요. 거기에는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저희의 15분 도시 정책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이 만나고 또 친해지고 그래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곳곳에서 이루어야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문화원이나 각종 복지센터나 또 지역에 이 다양한 그 앵커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이용하는 들락날락까지 포함해서 그런 데를 더 활성화해서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하고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도 만나고 또 즐기기 위해서도 만나고 또 이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이 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부산을 행복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새해에는 더욱더 바짝 신경을 써서 이게 부산이 뭔가 이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도시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 전국에 2만여 명의 청년들을 조사했어요.
네. 근데 그 청년들 삶의 만족도가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네. 인천이 제일 낮습니다. 네. 수도권이 오히려 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몰려간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뭐 올라가서 소득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네. 오피스텔이나 맞아요. 원룸이나 결국 이런 똑같거든요. 데서 살고 또 1시간 반씩 뭐 네, 출근해서 출퇴근하고 가고 그러면 워라밸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놓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부산 같은 데가 청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뭐 지금 좋은 일자리는 서울보다 덜 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도 더 만들 것이고 대신 여기에는 좋은 자연도 있고 깨끗한 공기도 있고 또 늘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 문화적으로도 여기가 부산이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오히려 부산에 사는 게 차라리 서울에 가고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할 것이고 청년 정책을 그래서 저희가 지산학 정책이나 또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또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또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15분 도시 정책도 그리로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좀 우리 부산의 청년들에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부산에도 찾으면 좋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이게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오히려 구인난을 지금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여기서 좀 찾고 여기서 살다 보면 친구들도 늘 만날 수 있고 가족이나 부모들도 늘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다. 떠날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 좀 맞습니다. 정착하는 게 필요하고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인지도 몰라도 유출 인구들이 확실히 줄었어요. 청년들이 줄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청년 인구들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호고 그걸 더 확산을 해서 내년쯤은 이제 부산에서 청년 인구 유출 유입하면은 비슷해졌다는 얘기 정도 나올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유입된 인구에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산에 오니까 정말 살기 좋아요. 자연도 가깝고요. 맞죠. 일단 바다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정말 맛있는 거 싸고 많고 물가도 싸요. 사람들도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부산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또 청년만큼 또 유입돼야 되는 게 또 기업인데 또 이 기업 중에서도 우리 또 산업은행 이 부산 이전 문제가 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정부 고시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딱 하나 남은 거는 뭐가 남았어요? 국회에서 지금 산업은행법이 본점을 서울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서울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찬성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 눈치도 보고 또 노조 눈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 오는 거하고 달리 이거는 지역 경제에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분산한다고 할 때 그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밀착형으로 제일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산업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금융기관이고 또 부울경의 산업은행의 관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산업은행이 새로운 비전을 지역경제 성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앞으로 전환하겠다. 이미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산업은행이 이 시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화공업화나 ICT화 할 때 산업은행이 그런 정책금융기관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지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전환을 하겠다는 게 산업은행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네. 그 비전에 걸맞게 지금 부산에 온다는 건데 이거를 막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산 이전이 오히려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맞지 얘기입니다. 않습니까? 예, 예. 이미 서울은 금융 허브가 돼 있고요. 네. 서울은 산업은행이 아니라도 국제 금융 기관이나 국내 금융 기관들이 다 밀집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 정책금융뿐만이 아니라 투자금융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진짜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 데는 어디냐? 이게 그 지역의 산업들과 지역에서 신산업을 육성을 하는 과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산업은행이 이리로 온다 해서 산업은행이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일부 남아서 서울에서 필요한 일들은 하는 거죠. 서울에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산업은행 우리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네. 다만 그게 여기 오면은 여기에서는 이 지역 경제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로 이 국가 과제가 정해져 있고 이걸 아마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도. 네. 그 균형 발전한다면서 그걸 반대한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럼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드는데 금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여기를 국제금융도시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금융도시에 걸맞는 금융기관들이 여기 지역 경제와 결합이 돼서 역할을 하느냐. 지금 내려와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 금융기관들은 지역 경제와의 연결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그것과는 달리 지역 경제하고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한 정책금융기관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보다도 산업은행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내려오는 것이 진정으로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드는 네. 전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또 그 일은 누가 했냐? 바로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반대한다는 게 스스로도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시장님께서도 지금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산업은행 이전 논의도 예초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색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다 떠나고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런 자조적인 농담이 유행합니다. 역의 인구 유출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 문제도 걱정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또 대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이게 말을 잘 써야 되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우리를 폄훼하고 비관적인 말들을 쓰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노인과 바다라는 말은 굉장히 자조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고령화를 다 겪고 있습니다. 부산이 고령화율이 뭐 조금 높죠. 다른 대도시보다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 뭐 노인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산을 이끌고 있는 노인 인구가 물론 20%가 넘지만 네. 나머지 세대들이 여기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고 부산의 대학교만 22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의 기업들이 또는 산업들이 죽고 있냐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소위 리셔플링이 되고 있거든. 지금 혁신의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업들도 지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관광도 지금 국제적으로 주목되는 관광지가 돼서 그 관광 문화 이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 산업들이 부산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또 부산의 북항이나 북항 재개발이나 그 에코델타 시티나 또 센텀의 제2 센텀 도심 융복합 특구나 기장의 전력 반도체 특화 산업 지역이나 또 그 동남권 의과학 단지나 이런 것들이 다 부산의 지금 미래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개발 사업이자 미래 전략 사업들이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왜 노인과 바다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산은 분명히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게 국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늦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홍콩 같은 데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권 전체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허브 도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이 발전한 이유가 서울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북권이 전체가 발전하려면은 대도시가 확실하게 그런 글로벌 기능을 하는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은 물류도 국제적인 제2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고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걸 미리 스스로 전망을 차단하고 우리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맨날 우는 소리를 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노인과 바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다. 네. 꼭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어필했는데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살아보니 부산만큼 좋은 도시가 없거든요. 그럼요. 좀 더 예.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시장님께서 우리 청년들이랑 또 우리 시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예. 좀 예. 넣어줄 수 있는 메시지 예. 전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부산이 그 2023년에 피서지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1등을 했습니다. 제일 피서지 중에 좋았던 것이 부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부산 사람들이 좋아서래요. 그리고 부산은 정이 넘치는 도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또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기도 8대 광역시 가운데 제일 깨끗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들이 복지나 의료나 이런 여건들이 서울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 의료나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뒤떨어지더라도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하면은 부산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계속 보강을 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면 또 부산의 그런 어떤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계속하면 부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예, 저도 30년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지만 주말만 되면 저는 무조건 부산에 왔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부산이 살기 좋기 때문에 월케이션을 하기에도 부산이 제일 좋은 곳이고 또 부산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면 부산에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 뭔가 막연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표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신년 초대석 오늘 첫 순서로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